잠깐 소개하면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1984년에 서울 화곡동에서 도장을 오픈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접고 도장에서 한때 많을 때는 한 350명, 유치원 한 140명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집사람이 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몸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조금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 우연하게 태권도 발을 들여놓은 게 한 50년 지금까지 꾸준히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체육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공적으로 하면서 동의보감을 좀 연구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학문이더라고요. 너무 쉽게 들어갔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미 손을 댄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박사가 동의보감 내경에 내재된 양생사상과 몸수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의 역학을 다시 공부했는데 그때 제가 쓴 것이 성인들 150명을 상대로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3개월 동안 어떤 결과치가 나오나 그걸 효과 검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0명. 그 검증은 공신력을 받기 위해서 일반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운동 사전, 그 다음에 3개월 운동 후 사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밝혀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방 허브 사업을 하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방 허브 사업을 여기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다는 소개드릴 시간상 1시간이라는 시간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덩어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장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그래서 건강이다. 답은 건강 중에서 여러 건강의 중요 요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태권도하고 제일 부합될 수 있는 거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호흡에도 크게 또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리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정원 동물입니다.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호흡을 통한 체온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두 번째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덩어리 호흡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나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사원적으로 전부 다 전 사원한테 명상을 시킵니다. 호흡 명상을. 세계적인 두뇌들을 제대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우리의 호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호흡을 전혀 다 무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연하고 있는 어느 정도 연배에 계신 분들 만성병 많이 갖고 있죠. 병원에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호흡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호흡을 등한시하고 그냥 외형적인 거, 우리가 보이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배우고 도장 가면 품새 가르쳐주고 겨루기 가르치고 호신수 가르치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도 사실 인원이 많이 됐으니까 별 뭐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제 가정적으로 제 가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현실입니다. 저게 이제 알래스카의 늑대라고 이러는데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입니다.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얼음판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은 늑대는 칼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혈흔만 싹싹 핥습니다. 칼을. 그러다가 자기 칼에 자기 혀가 맵니다.
자기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미 피맛에 중독된 이 늑대는 계속 그걸 핥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출혈로 결국은 늑대가 쓰러지게 됩니다. 쇼크사로. 그럼 들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 현실이 아마도 이런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토바이, 제가 한때 젊었을 때는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요. 오토바이 저런 거 갖고 싶죠? 할리 데이비슨. 저게 지금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저걸 주문합니다. 딱 6시간 만에 저 할리 데이비슨이 내가 설계한 거, 핸들은 이렇게, 색깔은 어떻게, 바퀴는 어떻게, 제가 설계해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6시간 만에 배달되어 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갔습니다. 자, 유튜브 보십시오. 페이스북 보십시오. 지금 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 좀 나온 게 있었죠. 싸이월드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싸이월드 지금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에 물결을 못 탔습니다. 너무 규제가 심해서 틀에 박혀 있어요. 획일화되어 있어요. 지금 태권도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공방의 원리에 갇히는 순간 발전이 더 이상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층 다변화도 안 돼 있고 전부 애들, 출산율이 지금 여자 평생에 낳는 거 1명 이하로 지금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아동층만 타켓을 삼고 있다. 이거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태권도는 50년 아니라 당장 10년 앞도 지금 암울할 겁니다. 자, 알리바바나 이 텐센트, 발도, 요거는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요 파란색 이 한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들이 중요하냐? 생산도 하고요, 판매도 하고 돈을 벌고 얘네들이 다 합니다. 얘네들이 시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기 삼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삼성이 말이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 30%를 먹여 살리는 게 삼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삼성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저는 종종 기업 강의를 종종 합니다. 기업에 강의 가면 우리 태권도처럼 자리 비어있죠. 안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 치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네들이 우리보다 더 배웠습니다. 자, 의사들 보십시오. 의사들 10년 공부했습니다. 10년 공부하고 세미나 한다면 최소 그 사람들 2-3시간 하는데 50만 원입니다. 와서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월급 받는 겁니다. 1,000만 원 월급 받기 위해서는 2억 이상 벌어줘야 돼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권도인들 보십시오. 그 정도 노력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태권도인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빨리 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 이제 파란 색칠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했죠. 4차 산업혁명. 이걸 처음에 지금 이끌어가는 건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에 가면 킨텍스 있죠. 독일에 가면 킨텍스 같은 산업 전시하는 메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전에 제가 그걸 보고 제 가슴이 너무 참 울림을 느꼈는데, 거기 행사장에 오바마가 왔어요. 그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거기 와서 독일 사람 쫙 앉아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는 실리콘밸리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니까 독일 니네들 우리 와서 같이 배우고 하자. 독일이 변하지 않으면요, 이 기업들한테, 구글이나 애플한테 하청업체로 변합니다. 독일이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그 딱 박수 받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 오른 게 그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딱 뭐라고 하냐, 굉장히 짧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미국에서 싸우자고 했는데 싸우는 걸 나는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지금 독일입니다. 둘이 손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인 데서 우리가 태권도가 여기서 답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전기 판넬, 그 태양열 발전 판넬 있죠?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판넬 하나당 10만원씩 받고 팔았어요. 딱 1년 후에 중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딱 1년. 얼마냐? 단돈 10,000원. 독일에서 진짜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들었더니 1년 만에 중국에서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그냥 가게는 망하겠죠. 이 친구들이 뭘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만들어낸 게, 아, 그래, 니네들이 판넬 만들지? 그럼 좋아. 우리는 판넬을 만드는 설비기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설비기계를 만듭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라는데 평지에다 하는 거, 옥상에다 하는 거, 이런 베란다에 되는 거 다 용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부 주문 생산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몸도 여기 계신 분 얼굴 다 틀립니다. 체질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틀립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건강 도모할 수 있을까요? 다 틀립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할 때 우리 태권도도 이 발맞춰서 그렇게 변하면 태권도 지금 10만원 15만원 맞는 거 20만원 30만원 왜 못 받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태권도보다 저는 개인지도 요즘은 저도 나이도 죄송합니다. 여기 연배 많으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60 넘으니까 태권도를 통한 몸치유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딱 10회에 100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점검만 합니다. 사람 찾아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우리가 희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줄어드는 대신에 장년층, 실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거기에 아마 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번 주에 양평에서 그 다문화 대회 있었죠. 거기서 희망도 보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해안이 있어서 보시고 이게 많이 전파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굉장히 왜곡되고 그쪽에 너무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밥벌이를 걷어찬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나오는 구석을 관심 없고 끊임없이 애들만 하고, 그리고 또 나온 팀에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외형적으로만 가더라. 이 겉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스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거 건강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속에 근육도 속근, 뼈와 붙어있는 근육들, 그 속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텐데 회장님 생각하고 많이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와 비례해서 노인, 실버층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 그것만 잘 활용하면 또 새롭게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 동시를 봤는데 아마 그건 장기적으로 빨리 우리가 접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팩토리인데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와라, 전기 와라, 전자 와라, 여러 가지 융복합적으로 갑니다. 삼성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혼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비교하고 옆집은 뭐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간의 수공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3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중국이 따라오잖아요. 자기가 3대, 4대 간의 수공업 해가지고 이거 주장한다? 자기가 망조로 가는 겁니다. 보니까 세 번째 주제가 태권도 이대로 망조 든다고 주제가 잡혔던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이제는 태권도의 융합시대가 도래했다. 융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거기에 그 시류에 우리가 떨어지지 말자라는 게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 포맷, 새롭게 포맷을 해야 된다. 이 새로운 포맷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내공, 내 몸 안에 우리가 전부 시야를 밖으로 돌렸잖아요. 겨루기 하고 뭐고 상대를 놓고, 그게 아니라 내 몸속으로 끌고 들어보자. 그래야만이 새로운 답이 열릴 거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은 건 바로 태권도와 한의학을 해서 이걸 융합시켜가지고 건강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권도 이 안에 집어넣을 거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돈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 줬다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어디서 가져가고 있느냐? 현재까지는 요가가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가에서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 뺏어올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의 프로그램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인들이요, 어르신들 냉정합니다. 내가 수련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당신이 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으면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원 가도 안 되고 한의원 가도 안 되는 거 운동해서 내 몸이 편안해졌다, 고쳐졌다, 오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와요. 그 끝나풀을 낚시고리를 걸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답이 없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안 돼서 제가 가리킨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 이게 한자로 풀어보면요, 확연하게 나옵니다. 정상인 사람은 발을 정자로 씁니다. 그런데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는 아파. 혈압,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만성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증에 시달립니다. 그걸 증이라고 합니다. 요게 정상인에다가 이 병변입니다. 병변이 딱 붙어버렸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냐? 일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 안에 병이 들었다. 그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환자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이 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태권도장으로 유입시킬 건가? 제가 경찰청에 가기 전에 한방하고 싸우는데 보건소 소장이 저한테 제의를 해요.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태권도장들이 오전에 다 놀지 않습니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 시설을 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체육관에 보낼 테니까 그 체육관 관장님이나 사범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가리켜서 건강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은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근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 답을 못했을까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30명 체육관에다 딱 모아놓고 가리키라 그러면 1시간 못 끌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가기 전에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사범을 구하려 했더니 사범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문을 닫아놨습니다만, 확실히 자기가 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인지 한 20년 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터득하고 제가 있는 인근 초등학교, 월정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중풍 환자 1명을 데리고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1명부터 시작해가지고 60명까지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조기 축구하고 말썽이 생겨가지고 제가 닫았습니다만, 조구축구에 그 공 날라오는 거 맞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부모는 괜찮은데 그 아들이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저는 봉사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닫았습니다만, 잘만 하면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요, 결국은 순환입니다. 엊그저께 태풍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태풍도 결국은 보면, 크게 보면 저위도의 그런 기온과 고위도의 기온, 이걸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자연도 똑같아요. 아무리 날씨가 이 올여름에 덥다 그래도, 백로가 지났었으니까, 처서가 내일 모레면 조금 있으면 백로 오거든요. 처서 백로 지나면 어차피 꺾어지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 오행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 화균이 커가지고 심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균이 남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장 위주로 돌아갑니다, 몸이. 어떤 사람은 막 발산해요. 가만히 못 있죠. 여기 이름 보면 가만히 찐득한지 못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간 위주로 돌아갑니다, 몸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발산을 해야 돼요, 그분은.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양의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책에는 제가 음양 오행에 대해서 도표까지 그려놨으니까 아마 좀 쉬울 겁니다. 뒤에 아마 제가 영상 제가 뺐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반건강인을 우리가 잡아오자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태권도에는 처음에 이완이 없습니다. 고수에서 꽤 운동을 잘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상가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제 마주옆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자꾸 몸을 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고관절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죽겠답니다.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주먹을 못 쥔대요. 주먹을 쥐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참 열심히 살았군요. 근데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이러지 말고. 이게 현재 병원의 처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전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답을 줬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40대 여기 젊으신 분들 40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버티게 가요. 40 중반 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태권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딱딱 하라고 그러죠? 힘줘! 딱 하죠? 몸이 경직돼 들어옵니다. 그 경직된 게 쌓여가서 순환을 다 막아버립니다. 사진상으로 찍으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 저한테 하는 얘기 했습니까? 많이 지려야 합니다. 기를 어떻게 하냐고. 기가 뭐냐고. 기는요, 물리적으로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딱 두 사람이 앞에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씩씩하고 생기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 느낌으로 맥이 없어 보여요. 이게 기라는 겁니다. 이게 생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이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완. 여기서 가볍게 숨 들여 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태권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칙 있어요? 자, 숨 들여 마시고 여기서 가볍게 후 내쉬면서 자, 엄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뻗으라고 이게 하지 말라는 법칙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뻗게 되면 폐가 움직입니다. 폐장이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뒤집어서 지르란 법, 이렇게 지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재테크는 이래요. 이렇게 시켜요. 이러면 심장이 좋아요.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심장을 자극 안 씁니까? 이런 법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동작 속에는 경락을 뚫고 들어가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접목에 지금 관심 밖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현재 체육하고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목이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또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공을 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 공짜를 보십시오. 아이고. 자, 무슨 공짜입니까,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기공하는 공짜고 공력 공짜를 쓰는데 저는 공력 공짜를 쓰지 않습니다. 구멍 공짜를 씁니다. 우리 피부호흡을 한다고 그러죠? 저는 이 피부호흡 때문에 굉장히 한 5년 동안 이 많은 사람한테 질의도 하고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우연하게 불광동 어느 곱창전골집에서 곱창 굽다가 저는 발견을 했어요. 곱창을 하는데 이게 익어가면서 곱창이 창자 아닙니까? 뼈에서 뽀글뽀글뽀글 뭔가 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하고 유레카하고 빨개 벗고 쫓아나갔듯이 거기서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자, 여기서 피부호흡이 나갑니다. 이게 음의 기운을 잠깐만요. 이게 음의 기운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가는 건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 답을 엄청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그래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면 아침 새벽 잠자리에서 불현듯 머리를 탁 스치고 갑니다. 저는 그래서 잠자리 위에는 항시 메모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뭐가 들었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저는 메모지를 읽고 아침에 저는 꼭 지금도 새벽 5시 이시면 일어나서 재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합니다. 생각 떠오르면 제가 전부 메모를 합니다. 이게 장에서 흉강에 이 복강에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 안 속에도 우리 이 속에도 음양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 음양이 뭐냐?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요게 한 통로죠. 외보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보고 딱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은 양의 기운과 이 음의 기운하고 서로가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피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태권도에는 이 기공, 속도 마찬가지고 겉도 마찬가지고 이 기공을 구멍을 열어주는 수련법이 없습니다. 이거요 다 옛날 우리 고수련법, 선도수련법이라든가 한의학에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적용시켰어요. 세 번째, 우리는 사실은 지도자들이요 건강할 것 같아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건강치 못합니다. 왜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자 내가 앞차기를 잘해요. 앞차기 잘하면 요 앞차기 요 발만 보입니다. 이 발은 안 차요. 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제돼 버려요. 자 내가 이 발은 옆차기, 이가 앞차기가 잘하는 대신에 이 발은 옆차기가 이 발이 다른 쪽이죠. 그러면 이 발만 계속 옆차기 차는 거야. 이렇게 애들 보면 야 옆차기는 말이야 그렇게 차는 게 아니라 옆을 돌려가 이렇게 차는 거야. 딱 이렇게 보입니다. 한쪽만 하게 돼. 그러면 무슨 결과냐?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척추가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면 오장육부가 전부 틀어집니다. 그럼 그 정상적인 균형이 맞지 않은 오장육부에서 사기 나쁜 기운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상상해 보세요. 좋은 기운이 나올까요? 나쁜 기운이 나올까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라는 겁니다. 똑바로 10자 딱 그려가지고 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는 종이 딱 해가지고 하면 됐습니다. 아니면 저희 그 도장에 오면 전부 그런 거 있습니다. 딱 해서 맞춰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당신은 왼쪽 오른쪽 어디가 틀어졌으니까 골반 어떻게 잡아라. 골반 잡는 끝까지 골반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골반을 잡아내야 위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정기신, 정력 좋은 사람들이요 건강합니다. 정력을 최고로 치잖아요. 기력 있는 사람들 면역력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감기 들어서 안 걸려요. 신, 머리, 이게 결국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따져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것을 통합시켜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태권도인이 전무합니다. 이걸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시대가 도래했는데 4차 혁명시대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시 했을 때 우리의 먹거리는 그 안에서 창출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시죠. 자, 박수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 치는 겁니다. 여기 더 한 번 치시네. 더 한 번 치셔봐요. 크게. 자, 박수를 치게 되면 이 손바닥 안에 여러 반응점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점들을 자극해서 몸하고 자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손 동작 한번 해볼게요. 노인들 하면 재밌어 합니다. 자, 손 이렇게 주먹집니다. 자, 엄지하고 새끼하고 핍니다. 딱 엄지하고 새끼만 피는 겁니다. 하나 그러면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하나만 펴세요. 하나만 펴야 되는데 자꾸 여섯. 아니, 하나는 엄지고 하나는 새끼. 일곱, 여덟. 자, 이것을 노래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 조화는 왜 동요를 하냐면 굳어있는 뇌를 활성화시켜서 동요를 씁니다. 자, 산토끼 아시죠? 산토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산토끼 하면서 산토끼 토끼야 박자 맞춰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난리 났어요? 그만할게요. 난리 났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이미 몸은 편제되어 있다. 뇌는 편제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치매 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부동어를 치매 쪽으로 간 걸 치매가 아닌 쪽으로 꺾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무시하고 있었죠. 자, 제가 연구한 겁니다. 동의보감입니다. 450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허준에 의해서 이건 우리 국보 319호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큰 대편 5편에 2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게 첫 장을 딱 열으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신형장구도라는 겁니다. 이거 그림 그리고 보면 이 각 장기가 다 있죠. 정확히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왜 구분을 안 해놨을까? 저는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몸과 흐름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게 공간의 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몸은 우리가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흐름의 몸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구분을 다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으로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흘러가면서 이 흐름의 몸을 어떻게 가꿀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도 마찬가지고 기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몸이 있다. 공간의 몸과 흐름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옆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전면이나 뒷면이 아니고. 왜 옆그림을 그려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척추 이걸 그려놨어요. 미려관, 녹로관, 옥치구관 이렇게 해서 뒤에 3개 관이 있습니다. 24개, 이게 동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으로 기운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다고 그랬죠. 두족한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선을 따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 측만이 되거나 전만이 되거나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각 체육관의 수련생 중에서 척추 측만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척추 측만이나 척추 전만이나 척추 후만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기운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뇌가 100% 깨어나질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도 요것만 잘 응용하면 체육관에서 수련생을 상대로 요런 애들을 개인 지도, 개인 면담해가지고 고가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전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권도는 과학이다. 왜 과학이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안 먹힙니다. 요즘 엄마들도 다 배웠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는 이게 수승화각이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수승화각, 기공에서는 임동맥유통, 우리 무술에서는 소주천, 요게 돌아가는 게 소주천이고요. 더 넓은 게 대주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를 보십시오. 요게 배꼽입니다. 배꼽제자입니다. 배꼽일 주름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게 얘기는 단전호흡입니다. 호흡이 그만큼 우리 몸을 중요하게 하긴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 탯줄에서 호흡을 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밖에 대기와 감응을 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호흡이 전부 올라갔어요. 어디로? 서서히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그림에서 좀 내리느냐, 이게 우리가 관건입니다. 이것만 이뤄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만성병 예방할 수 있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전부 우리 태권도에서 접목시킬 부분들입니다. 자, 단전에는 3가지가 있다. 결국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동의보감에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두 번째, 몸 앞면만 3개가 있는 거, 뒤에도 상관이 있다. 미려관, 녹로관, 옥친관. 그래서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신 분, 외국에서 마사지 받을 때 대부분이 등 마사지 하죠. 등 마사지 하고 다 끝나니 발랑 뒤집어 가지고 앞에도 좀 만져달라고 하십시오. 뒤가 열리려면 반드시 앞을 열어줘야 됩니다.
또 앞을 열어줘야 뒤가 열리고 요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걷죠. 자, 이 발이 올라갈 때 어떤 손이 올라갑니까? 이 손이 올라가죠. 태권도의 핵심이에요. 움직임의 원리예요. 모든 지구상의 물체는 대칭성입니다. 움직임의 원리가 대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칭 움직임이 아닌 거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 얘기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움직임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태만 가지고. 쉽게 해서 이 무릎 상하면 어디를 자꾸 자극주면 몸이 좋아할까요? 여기 무릎이 좋아할까요? 아시는 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데. 자, 이 무릎이 사가면 이 팔굽에서 탁탁 쳐줘요. 계속 자극을 줘. 그럼 이 자극이 어디냐? 대칭으로 해서 무릎에 가. 효과를 봅니다. 무릎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는 제 몸을 갖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저는 어려서부터 몸의 문제를 많이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DNA를 아주 요즘 말로 다 더럽게 줬어요. 저는 어려서 폐결핵도 알아봤고 늑막염도 알아봤고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시골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꼼짝을 안 해요. 모든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니약밥 끓고 한의원을 가서 제가 침 맞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혈압도 높은 거요. 신체 검사 받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 혈압이 그렇게 고혈압이라는 거. 저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결국 부모한테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제 혈압이 얼마냐? 119, 116. 이쪽에 119, 116 그렇습니다. 40대쯤 건강검진하니까 당이 높다 그래요. 지금 당이 107에서 110 약간 높습니다만 그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을 갖고 실험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인대를 손상을 받았어요. 3개월 간다고 그래요. 딱 3주 만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지금 풀고 다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능형근하고 둔근하고 그 이상근하고 움직였을 때 어떤 이상형과 제 몸으로 실험을 하다가 제가 손상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몸을 잘 흘러가게 만들으니까 의외로 빨리 치유가 되더라. 이런 방법들이 있다네. 저는 제 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몸이 막히는 몸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손 보면 되면 손이 이게 엄청나게 하나 굳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예후가 안 좋으니까 한번 가보라 해서 한의원 갔더니 모르겠대요. 피부과 갔더니 예후가 안 좋으니까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삼성병원 갔습니다. 삼성병원 가서 뭐 4개 과가 협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구축증으로 나왔어요. 구축증이 뭐냐?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손이 이렇게 된대요. 이게 안 펴진답니다. 그때 와서 이걸 잘라가지고 안에 근육을 전부 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목표도 지금 3조각 나 있습니다. 89년도에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폐차됐으니까요. 그때 당한 것이 인돼가지고 여기에 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경침이라고 그러죠. 경침을 가지고 치유를 했거든요. 석회되어 있는 걸 깨끗이 없앴습니다. 여자들 이 가슴에 석회가 많이 일어나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시켜받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터득을 했어요. 아, 근육이라는 것은 15분 이상 가면 다시 경직되는구나.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여기다 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가지고 이 등, 라운딩, 이걸 잡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제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기운의 흐름을 일반 의학에서는
간과하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오행입니다. 우리 일주일을 보면요. 일요일 있고 월요일 있잖아요. 이게 태양과 달의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수, 목, 금, 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행입니다. 이 오행은 별자리, 목성, 화성,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하고 지금 자장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탁 태어날 때 체질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에 이 대기에 이런 기운이 내 몸에 바코드를 찍혀버립니다. 그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을 다루는 법이 다 나와요. 여기 양생 4가지, 그 다음에 뭐래요? 도로 고쳐라. 지금 의사들은 단지 사람의 병만 치료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 병을 치료하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명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기열정에서 마음 가는 곳에 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쉴 때 내 의식을 어디다 두느냐,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래 빼놓고 내가 이거 지르는데 내 폐장애가, 그래서 아마 기공할 때 이렇게 지를 때 그냥 지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거기다 보면 폐장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폐장을 하면서 거기에 의념을 두라는 겁니다. 이 전부 근거의식 끌어온 거예요. 그냥 막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우리 몸뚱아리 유하부,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운이 몇 번 순환할까요? 기운이 우리 몸을, 여기 나왔잖아요. 50번. 그 다음에 호흡은 몇 번 하라고요? 숨은 13,500번. 이거 시간으로 딱 나누면 몇 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따 체크해 볼게요. 자, 계산까지 다 두들겨 가지고 초 단위로 제가 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숨 쉬는 법 나와 있어요. 기러기털을 입과 코에 대고 이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천천히 깊이 하라는 얘기예요. 거북이가 몇 년 산다고 그래요? 보통 300년 산다고 그러죠. 호흡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쉴까요? 지구, 우리 사는 이 지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구가 숨을 쉬어? 밀물썰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긴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요 자연의 법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기고 나면 아이들을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가서 무한정 있습니다. 제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저는 만이산을 자주 가는데 만이산 가면 제가 앉아있는 바위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음택으로 들어간다고 묘자리 잡죠. 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땅이 제일 좋은 땅일까요? 네? 어떤 땅이요? 뭐 풍수지리 모르니까 다른 거 다 적고 석비의 땅이라는 거 있죠. 돌이 조각나가지고 한 거 마사토라고 그래요. 그걸 마사토 땅. 왜? 기운은요 바위 같은 데 받습니다. 왜 바위냐? 우리 저기 장항에 가면 재련소가 있습니다. 바위에서 금, 철 여러 가지 뽑아냅니다. 그럴 때는 이 지구 자기장이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자기장이 내 몸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내가 그런 땅에서 자면 아마 그런,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 땅을 파가지고 그런 땅에 있으면 돈이 좀 더 달라고 해도 얼른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땅에서 내가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잠 자려는 거, 잠을 잘 자는 거,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몸을 전부 정화를 합니다. 자는 시간에. 그래서 땅도 그런 땅을 해라.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숨 쉬는 방법, 이걸 전부 다 제가 태권도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450 작년에 생리의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과학자 3명. 뭐 가지고 받았냐? 양기, 태양의 빛이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두 번째, 음기, 달, 밤의 시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다 아시죠? 그 시간이 우리 몸의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저거 허준 선생이 450년 전에 밝혀놓은 얘기예요. 그걸 현대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겁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지고 서양에서 저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 폐는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기 같은 여러 가지 기관에 의해 가지고 협동을 해야지 우리가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 이게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외호흡과 내호흡. 외호흡은 코에서 이렇게 들어 폐까지. 그 다음에 내호흡은 이 폐에서 전 조직으로 돌아가는 호흡. 이것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느냐. 우리가 많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우리가 한 번 호흡할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뱃속으로. 아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부담되시는 분? 이거 들었으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태권도원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자, 우리가 맥주 좋아하시죠? 맥주 500cc 했죠? 한 컵. 한 번 숨 쉴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500cc가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대기 중에 산소 포화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가 몸을 갖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몸을 갖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30%? 30%? 60%? 70%? 엄청나네요. 자, 20% 내외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한 16, 7%, 산에 가면 한 20%, 21% 나옵니다. 500cc 안에. 그것이 들어갔다가 또 몇 프로가 나올까요? 20%가 들어갔어요. 50%? 나오는 게 16%입니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건 4, 5%밖에 안 됩니다. 그 4, 5%를 어떻게 몸속에서 잘 쓰느냐. 그게 우리가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경막,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이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의 압력이 760입니다. 760보다 여기가 낮으면 호흡이 들어갑니다.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760이 넘어가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을 많이 넣어야 500cc보다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산소가 좀이라도 더 들어가겠죠. 모든 병은 저산소 쪽에 의해 가지고 유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논문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전부 갈비뼈로 다 막혀 있잖아요. 뒤에는 등뼈로 다 막혀 있고 내려갈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경막 호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강과 흉강에 어떻게 이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경막 호흡이라고도 하죠. 자, 호흡 숨 들여 마셔보세요.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호흡과 외호흡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58, 여기서 100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 폐포의 정맥혈에서 혼합돼 가지고 산소 58%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으로 옵니다. 심장에서 또 5가 날아가 버렸죠. 남아있는 동맥하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서 조직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이건 책을 참고하시면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냐. 과학자들이 이걸 다 밝혀놨어요. 문제는 정상적인 호흡했을 때만 밝혀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리고 들이마시는 호흡을 힘차게 못 들이마신다. 500cc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흔히 저산증이 일어나면 산소호흡기에 낍니다. 제가 얘기하는 저산소증은 혈관에 있는 산소 포화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에서, 세포에서 몇 프로의 산소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빈혈이 없으신 분은요, 이거 끼나 마나요. 우리 대부분이 빈혈 많지 않잖아요. 기립성 빈혈은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요 분야에 이게 이제 모세혈관, 적혈구가 모세혈관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경직되면 이 적혈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까 그 친구, 고수에서 그 운동했다는 그 친구, 몸이 긁게 된 거, 바로 여기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방을 어떻게 했냐? 인사동에 가면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서 CD를 하나 사라. CD 사가지고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음악 틀어놓고 30분만 형식과 틀 없이 그냥 몸 털고 움직여라. 그래서 몸을 이완시켜라. 그렇게 하면 너 최고의 치유하는 방법, 제일 빠른 방법이다. 왜? 이완을 시키면서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혈구의 유연성을 주라는 겁니다. 적혈구가요, 모세혈관보다 커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완이 안 되고 경직되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산소 미토콘드리아에 전달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1931년도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밝혀놨습니다. 역시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냐, 산소호흡률이 30으로 변한 세포가 암으로 변한대요. 여기서 암치료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풍예방법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간과하냐?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거 세세 요거 1시간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아랫배. 자, 아랫배 대십시오. 자, 호흡이 중심점이 어딘가 체크를 해봅니다. 자, 숨 들여마셔 가슴이 움직이는지 아랫배가 움직이는지. 자, 제가 합니다.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둘, 내쉬고, 다시 한번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다시 둘, 내쉬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1번 나는 아랫배가 움직인다. 1번 나는 가슴이 움직인다. 2번입니다. 기억해 놓습니다. 두 번째, 아랫배에다만 손을 댑니다. 아랫배만 쓰고 숨을 들여 마시는데,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나온다 아니면 배가 들어간다,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1번 아랫배가 나온다. 1번입니다. 2번 뭐 이지선다행이니까 아랫배가 들어간다. 숨 들여 마실 때 2번입니다. 세 번째, 1분 안에 숨이 몇 번 쉬는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숨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 호흡이 몇 번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만. 자, 1번 12에 이하다. 2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12에서 15에 나온다. 손 들어봅니다. 내리시고, 아니다 15에 이상이다. 뭐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손 안 든 분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전부 다 세 가지 다
1번에 목표는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의 건강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스포츠 된 태권도가 이제는 수련으로 가서 수행으로 가고,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가고, 깨달음에서 혼의 태권도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태권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저희 제목이 어떻게 붙었어요? 지도자의 질은 태권도 교육의 질이 결정한다. 이게 우연하게 얼마 전에 TV 보다가 봤습니다. 이게 이분이 미국의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들어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하다가 그 환자가 죽습니다. 그 죽은 걸 보고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테이트라는 사람이 베리 힐즈라는 사람한테 1931년도에 부탁을 해서 91년도구나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의사입니다. 요게 아이 여기 하나 있죠. 얘 아빠입니다. 이 사람이 베리 힐즈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의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꼬박 옆에서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3일 만에 운명을 합니다. 이 옆에 이제 부인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정신, 요즘 의사들은 대부분이 그냥 정보로서 아니면 영상으로 보고 그냥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명 기술자로서의 그런 의사,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 대체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태권도에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 우리 관장님이나 사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태권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기 태권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련 인구가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0.8%입니다. 0.8%.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국기라고 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나이 든 사람들, 왜 우리 교육사는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체육관에 못 옵니다. 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왜 그 정신을 못 넣어가지고 다시 환원을 못 시킵니까? 다른 교육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 고객 니즈에 맞춘다 해서 그런 교육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도하신다 그러면 태권도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먹거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